예, 오늘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삼농 김구혜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세요. 네, 지금 바쁘신 중에도 이 시간을 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뭐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인데 조금 가볍게 한번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의 호는 삼농 그리고 글밭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쓰고 계신데 호는 보통 그 사람의 인생관, 예술가에게는 예술관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어 삼농과 글밭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리 동양의 삼자는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죽어도 삼배, 살아도 삼배 한다고 네. 주석에서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 삼신 할머니 무슨 삼자에 관한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민속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얼른 쉽게 말하자면은 삼족정 있잖아요. 네네네. 예. 솥에 다리가 3개 있어요. 그러면 평지에다 놓으면은 4개면은 띠뚱거려요. 그런데 언덕에다 놔도 잘만 균형 맞춰 놓으면은 솥이 자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더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그 역학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무슨 기독교 쪽에 이제 보면은 창세기에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내용 중에도 3일 후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3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 늘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지표로도 삼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그 대목에서 딱 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삼여농인이라. 삼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농경사회 농사꾼이 이 밤에 또는 비 올 때 또 농한기에 그것을 여유라고 해서 이제 그 삼여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역시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자책감,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글호는 글밭이에요. 네. 글씨 하듯이 우리가 인간이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글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원시시대야 먹고 자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새 시대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돼 있어요. 지혜를 갖출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 공부하는 자세로 살기 위해서 우리말로 글하고 밭이라고 하는 건 농사지려면 밭과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글밭이 무엇이냐? 삼여의 농인이라.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월정 정주상 선생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꿈에도 문득문득 나타나고, 그냥 대쪽 같은 성품, 이 글씨 보면 알잖아요. 필액이 초서라든가 전해행초, 그 카랑카랑한 그 내면 세계에 강인한 근기가 있잖아요. 그러한 서체만큼이나 선생님이 인품이 고매하셨어요. 엄하셨고, 월정 선생님한테 초창기에 공부를 시작을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유년기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그 양반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그 월정 선생님 그 매제 그 육군본부에 내가 잠깐 있었을 때인데, 그 안소령이라고 이 글 쓰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 처남이 글씨를 참 잘 쓰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월정 정주상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냥 그 길로 그 양반하고 집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초서라든가 뿐 아니라 그 예술 세계에는 연세 드신 분 저놓고 그만큼 호방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대화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말씀 들으면은
그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엄격하셨지만 네.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항상 죄스럽습니다. 옳게 잘 모시지도 못하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애로점이 한두 가지겠어요. 남들은 그 매일같이 법갈고 글 쓰고 그 하는데 어떤 그 인연으로 잠깐 동안 이 관직에 조금 이렇게 몸담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일이라든가 근무 시간 제외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밤으로 남들 여행 갈 때 못 가고 가족들하고 어디 야유회 갈 때 못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고 아버지는 맨날 글이나 쓰는 사람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내조의 힘도 컸고요. 그런 걸 배려해주고 했으니까. 있다면은 100여 년 전에 우리 서단의 대선배님 추사 김정희 선생님 손꼽지 않을 수 없죠. 이제 꼭히 뭐 그분의 어를 찾아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사치스러운 얘기고 내 이름에 거북구 바다해 거북이는 바다로 가야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문율이 있지 않았나. 우연히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가 나하고 맞아요. 정서가. 그래서 과감히 다니던 곳을 떨치고 여기서 머무르게 됐죠. 있어 보니까 인정이 흐르고 풍광이 좋고 상당히 그 자연 그 경관이 빼어나고 내가 머무르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구나 해서 지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죠. 가족들은 난리입니다. 이게 하다 이제 못 말리니까 내가 거짓 못 말립니다. 대단히 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쉬운 질문인데 이 글씨 그 서론에 관해서 따지다 보면은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어요.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대 이상의 하은주까지 올라가서 더듬 비첩이라든가 자료를 이제 들춰보면은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교되기 전에 92년도에 그 당시 한 17명 조금 뭐 인솔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엔 외무부, 치안본부, 뭐 정보부 그 신원조회가 완전히 다 이상이 없어야 가는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함께 가게 돼서 서안의 비림에도 들렸고 그 항주라든가 서호 시링인사라든가 또 북경의 그 만리장성이라든가 이 볼거리가 관광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한데 중요한 글씨 서예와 관계되는 곳만 이제 별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탐색을 하다 보니까 서안에 그 서예박물관에 그 중목관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 해지고 편린만 있어요. 그 끈도 다 해지고 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일본에서 발행한 이연사에서 발행했던 그것보다는 실물이니까 늘 그 당시에는 그 사진 그 인쇄물에서밖에 못 봤잖아요. 그 실물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봉리도 보았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깊이 천착을 해야 무엇인가 정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창출해내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내 자신의 질문을 던져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문자의 시원이 무엇이냐 목간, 죽간, 여타
다른 물체의 글씨를 쓴 뭐 종정이라든가 새겨놓고 이렇게 한 것은 문자가 그 갑골 이후에 다 생겼는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원시 시대 약속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추구에 들어갔더니 결승이더라고요. 근데 결승 자료가 있나? 그 무렵에 어디 뭐 유수한 외국의 박물관에 관계돼 있는 사람 만나면은 그거 좀 있으면 그게 복사라도 해보라 뭐 이랬더니 한 교수라고 나하고 그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 가게 돼서 일본 그 와세다 대학의 그 도서관에서 그걸 한 권을 얄팍한 걸 가져왔어요. 네. 거기에도 역시 희미한 어떤 사진 또 손으로 그려서 글 내용만 쓴 거 그걸 하나 내 손에 쥐게 됐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를 정확히 다 찝지를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종합하고 내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유추해석하고 그래서 쭉 더듬어 보다 보니까 그 지금도 우리가 그 결승에 관한 내력이 흘러내려와요. 우리 유년기 그 도록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아기 나오면은 새로 탄생하면은 금줄 달잖아요. 그게 뭐냐? 금알금자예요. 그거는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이게 바로 결승의 그 흐름이구나. 문자라는 게 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 기호잖아요. 기호.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듯이 우리 한글은 얼마나 또 훌륭하고 참 많은 이들에게 배우기 쉽게 외국 사람들도 와서 쉽게 배우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결승은 그렇게 해서 그 시원을 더듬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 결승 설치 작품을 내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선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림토 문자 우리 한글에 관해서 또 역시 한글 이전에 뭐가 없었지 않느냐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상천외한 아무리 당대 석학 그 대단하신 학자분들이시라도 과학적인 그 근거와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잘 읽어 보니까 그 훈윤정음 그 서론에도 나왔고 해례본에도 그런 설명이 좀 나와요. 고전에서 근거했다. 그 역시 보자. 그러면은 어디서 그거를 근거를 했겠는가? 환단고기 상고사를 이 문을 들춰보니까 이 가림토 문자가 38글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38글자 속에 28자 요즘에 안 쓰이는 생략된 그 4글자 29자 그 속에 거의 흡사한 것이 거의 원형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림토를 그 밑에 내가 좀 깊이 건드려 봤죠. 네. 네. 그 러시아의 칸딘스키 그 화론을 보면요, 그 점선면 해설이 쫙 나와요. 작품도 그래요. 그 뭐 소위 안방에 앉아서 호랑이 잡을 수 있어요? 산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야 잡든지 물리든지. 그래서 그러한 외국 서적을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이전에는 그 서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뭐 이따 얘기가 나올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그냥 무슨 뭐 남이 쓴 것이 좋아 보여서 그대로 옮겨 쓴다 이거 자체는 혼이 빠진 글씨예요. 그냥 흉내내는 거죠. 네. 일일 부작이면은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 불식이라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 자연 풍광 이게 자꾸 심취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속에 획도 다 들어있고 거기 속에 당연히 그림은 그 현장
그대로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 전개가 되어 있고, 무계획이 유계획이에요. 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몇 가지가 없고, 그 노장 철학에 대해서 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자연주의 철학이잖아요. 유무상생이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상생 보완 역할을 하더라. 무엇을 또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요. 도를 돌아보면은 이게 벌써 도에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전각이 필요하면은 전각을 새기려면 전각 연구를 해야죠. 전각을 잘 하려면은 이 서와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서만큼 전각도 되고 전각만큼 서가 또 격이 높아지고 이게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그거 하듯이 대생도 그렇고 여기 분필도 연필, 분필 다 붓이에요. 그게 철필 그 어느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덩어리 속에서 작가가 그 순간순간 자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캥기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빚어내 놓다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료와 생각과 여러 가지 연구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나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너무 좋죠. 어쩌면 내가 육지에 있었으면 죽었을라는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 기관지가 조금 약한 편이거든. 네네. 이 맞는 거예요. 네네. 이 철새도 자기 먹이 환경에 따라서 날아다니잖아요. 이 인간도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이것이 내 복이니라, 이게 내가 살 것이다 하면 목숨이야 뭐 부재하면서 살겠지만, 대도시에서 그 매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가둬진 그러한 속에서 얼마나 이런 호방한 자연이 그리웠길래 뜻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그거 우연치 않게 일찍이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나마 건강을 복받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덕에 내가 삽니다. 그 사람은 평생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지. 사실 뭐 공부도 옳게 되지는 않지만은 컴퓨터를 아나, 운전을 아나, 은행에 거래하는 걸 아나, 이 보내주면 보내주는 대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이 벌어서 뭐 먹는다, 먹고 산다,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아주 빵점이에요. 제가 측은해서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죠.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심 덕분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주에는. 옛날에 서해 인구 500만이라고 청원서 서명 받을 때 그 5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만도 넘을 겁니다. 공모전도 그렇게 많이 생겨났고, 물론 당시야 입특선하고 상을 받으면 기분이야 좋겠죠. 기분은 좋은데 그 상이 흔히 하는 얘기로 수상자들은 지금부터 시작으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잘 하는데 몇 분 빼놓고서는 수상하고 망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만 믿고 그거 내걸고 오만한 짓 하고 게을러지고, 이게 늘 일생 동안 서학도는 연구하고 거기에 글씨를 쓰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잘 그걸 능히 하지를 못해가지고서.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벌써부터 그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센스 있는 젊은 작가분들은, 후배님들은 그거를 일부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타 장르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예에 관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영상 작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내가 또 영상 미디어 그 기계 작동 내지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내가 조금 그 몰라서 그런 분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는 기획하고 제작하고 연출하고, 그 분은 기계적인 장비 이런 걸로 날 도와주시면 되는데, 예술전당이 실험연구 그 전시관에 대관 계약하러 갔다가 내가 이 건강에 갑작스런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아직 더 있다가 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잠잠히 건강 관리하고 있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그 서예 애호가들에게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그 인터뷰 응해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어요. 제주도는 삼농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빛이 날만한 소재가 있어야 빛이 나지. 그거는 먼 날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할 것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